방향성이죠, 방향성. 뭐, 그러니까 내가 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막 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방향성이 틀리단 말이죠. 방향성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연습에도 실제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방향성이 뭐냐는 거지. 방향성. 그러면 나는 가요를 잘하고 싶다라면 그 방향성에 맞게끔 그 연습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요를 잘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브라토라든지 밴딩이라든지 꾸미음이라든지 그죠? 그런 걸 잘해, 아티큘레이션을 잘해야죠. 근데 가요가 아니라 내가 뭐 재즈를 잘하겠다 하면 방향성이 달라요. 그럼 코드 톤을 하겠죠. 연습 방향이 다릅니다. 연습 코드 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많은 연주자의 또 카피를 하고 또 재즈 아티큘레이션을 배우는 거죠. 클래식을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클래식 에튜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가요를 연습하는 거니까 저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키를 뭐 샵 5개, 6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에 맞게 가요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 연주를 기법, 비브라토, 밴딩, 꾸미움, 아티큘레이션, 가요에서 필요한 그런 아티큘레이션을 배워야 되고 또 방향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스케일이라는 게 나중에 뭐 내가 가요를 잘하면서 애드립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에 맞는 펜타토닉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을 미리부터 그 방향에 맞게 나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서울대를 가겠다. 그러면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리부터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가요를 정말 잘하겠다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스케일도 해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메이저 스케일 뭐 C, D, G, D 아니가 F, C, F, G, D 정도 한 4가지. 마이너도 A 마이너, E 마이너, D 마이너, B 마이너 정도 4가지. 그러니까 샵이 하나, 2개, 플랫이 하나 아마 없는 거 4가지 정도. 그리고 펜타토닉도 뭐 E 마이너,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도 있고 블루스 스케일도 있고 거기 이제 스케일 책에 노란색에 나와 있고 혹시 나는 애드립까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저한테 레슨 받을 때 물어보시면 제가 이거 하세요. 그럼 나중에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사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향성에 맞게 막 12K를 하는 거는 그 가나갑주 같은 경우는 재즈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근데 사실은 12K로 하면 문제는 뭐냐면 하면 또 이제 많이 안 써먹으면 까먹습니다. 많이 안 써먹으면 까먹죠. 뭐 말도 해외 가서 한 10년, 20년 살아보세요. 한국말 안 써보세요. 그럼 말도 잘 안 나오거든요. 많이 써먹어야 쓸 수 있는 거죠. 가요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키보다는 제가 얘기한 4가지 정도 키만 얘기하면 된다. 알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성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어디 뭐 어떤 뭐 동사무소 갔더니 막 거기는 막 샵 4개짜리도 하더라. 샵 5개 플랫 3, 4개짜리도 하더라. 막 그거에 대해서 나는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 방향성은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 막 10명씩 20명씩 모아놓으니까 비브라토 가리키기도 애매해요. 밴딩을 가리키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샵 하나, 2개 하면 샵은 이것. 많은 사람들한테 샵 이겁니다. 도샵 이거야. 그게 편한 거예요. 교육적으로 편해서 그렇게 가리키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샵이 4개에서 4개라고 하면 샵이 4개, 보통 E나 C샵 마이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반음만 올려면 플랫 하나로 붙이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연주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런 하나의 교육의 방향성, 거기에 낳는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지 실질적으로 가요를 샵이 4개하고 5개에서 음악이 멋있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가요를 잘하시는 분들은 비브라토라든지 밴딩이라든지 꾸미음이라든지 가요 아티큘레이션 나중에는 좀 더 고급적으로는 이제 LED까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 이거 7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음악 파트너를 만들어라 라는 말.
그러니까 음악 파트너라는 거는 서로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하곡동회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회원님 같은 경우는 여성 회원님인데 한 분이 그러니까 같이 합주도 하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그 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듀엣도 해보니까 서로 재미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서로가 좀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근데 혼자서 하다 보면 이제 또 슬럼프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파트너라는 게 이게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사실은 파트너예요. 예. 그러니까 단둘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음악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파트너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독립군으로 가서 이제 혼자서 하다 보면요. 거의 연습 잘 안 하게 됩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혼자서 하면. 예. 자꾸 이제 혼자서 하는 거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되면 재미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 갔을 때도 이제 뭐 40km 행군하면 혼자서 40km 행군 못 하거든요. 군정력은. 근데 뭐 줄 서서 가니까 앞에는 가지 뒤에는 따라오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료들이 있을 때는 서로가 힘이 돼서 슬럼프도 있으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하기 싫다, 때려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또 그때 겪었다. 그때는 그냥 놀아라 그러면서 같이 놀고 그러면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갑시다 하면서 뭔가 파트너가 있어야 이게 뭔가는 자기가 힘들 때 해결이 되는데 혼자서 하면 그냥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거 그만하지 뭐 하다가 그냥 쉬지 하다가 2, 3일 쉬다가 놓다 보면 일주일 놓고 한 달 놓다 보면 그냥 다시 불려니까 숨도 차고 재미없고 그래서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룹 파트너가 있으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면 우리 유튜브도 보면 선생님들 저도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별로 그 교육이라는 거는 일반화된 거를 가리키는 게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특성화되는 예를 들어서 비브라토를 가리켜도 일반화된 거는 그 색소폰의 비브라토는 일반화된다라는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클래식은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유럽에서 색소폰도 아돌프 sak스가 만들어서 프랑스에서 특허를 받아서 프랑스 셀마가 유명한 게 프랑스에서 특허를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셀마가 그를 아돌프 sak스를 인수했나? 아니 그 사람을 해서 했나? 하여튼 그때 프랑스 셀마가 처음에 색소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파가 된 거죠. 재즈의 거의 시작도 결국은 뭐예요? 클래식에서 온 겁니다. 클래식이 없으면 재즈도 없었죠. 원래는 이제 프랑스 군대가 뉴올리언스 가서 군인이 갔는데 이제 흑인들이 그걸 보고 자기의 악기 그 억압된 그거를 그 음악을 통해서 풀어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도 클래식이 있기 때문에 재즈도 탄생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서양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보통 비브라토를 가르쳐도 어떤 분들은 호흡으로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플루트 하는 사람들이나 오보에 바순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흡으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턱을 못 해요. 근데 홀리드 악기, 클라리넷이나 색소폰 같은 경우는 턱을 해요. 그러면 좋다는 거죠. 호흡을 해도 사실은 색소폰도 비브라토가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호흡반, 턱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턱으로 한 30%. 난 그거가 난 이해가 안 돼. 그거 어떻게 30%를 계산하고 호흡으로 이렇게 나는 그게 어떻게 저런 이론을 내세울까? 턱이면 턱이지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배운 선생님도 정통으로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도 턱으로 해라. 야야야 요요요 와와 그게 다 턱으로 하는 원리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분은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비브라토가 더 더 풍성해진다. 그러면 턱으로 하는 사람 풍성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뭐 마우스피스를 무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더블립이라 이렇게 까서 불러라. 그거는 실질적으로 일반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부는 사람도 있어요. 재즈 부르는 사람도 재즈 아티스트 중에도 이렇게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소리가 되게 파워풀하게 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일반화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된 거는 실질적으로 클래식 고전이잖아요. 고전에서 그 클래식에서 온 거예요.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입술을 까지 않습니다. 입술을 맙니다. 예. 까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화된 거를 가리키고
이게 기본이지만 이렇게 해서 잘 부면 된다. 저도 그렇게 가르친다면 아유 호흡으로 비브라토 하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죠. 잘 되면 입술 까서 잘 불면 그렇게 하라. 근데 저는 일반화적인 거를 교육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유튜브 보시면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저는 이제 많은 걸 아니까 야, 저건 이상하다는데 모르신 분들은 저거 뭐 예를 들어 뭐 서브톤을 막 3개월 만에 막 잘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막 따라간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브톤을 저는 뭐 단 1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단 1초도 연습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훈련하다가 되는 거지 그거를 따로 막 훈련하는 그러니까 훈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공자들이 막 서브톤을 잘하기 위해서 막 그것만 연습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입니다. 뭐 다른 뭐 선생님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자세도 막 이게 뭐 어떤 분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 목걸이를 안 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아니 그거 일반화되지 않은 거거든. 그걸 그러면 사람들은 아 저게 저렇게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악기를 들어라, 이렇게 밀어라. 근데 실질적으로 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질적인 자세는 악기를 붙이는 게 일반화적인 거죠. 예. 예. 뭐 연주할 때는 들어도 되고 막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렇게 막 90도 꺾어도 되고 180도 돌아도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습을 1시간, 2시간 할 때 이거를 하면 여기 힘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간단 말이죠. 이 힘이 세도와 붙이는 거지. 일반화되는 자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거를 습득을 해야지 안 그러고 막 자기만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나는 이게 좋았더라. 그걸 교육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라. 그런 걸 말씀드리고 9번 이것도 중요한 메트로놈과 친구가 되라. 친구가 되라. 그러니까 메트로놈을 사실 많은 분들이 안 하는데 이제 메트로놈의 기준은 저도 이제 대학교도 하면 메트로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박자가 되게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요라는 연습곡은 사실은 반주기에서 뭐 똑딱 이렇게 되진 않죠. 그렇지만 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케일이라든지 저희 교재 데니규레이션 제가 만든 교재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앙상블 곡을 한다 그럴 때는 메트로놈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아요. 근데 가요는 메트로놈 키우고 하라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 외에 가요가 아닌 기본기 연습, 스케일 연습이라든지 데니규레이션이라든지 뭐 앙상블, 합주, 듀엣 곡들을 해버리면 메트로놈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안 돼버리면 박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실력이라는 향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박자라는 것도요 금방 이게 팍 느는 게 아니라 서서히 느는데 근데 어느 정도 그게 계속 박자기를 틀고 연습하시다 보면 당장은 안 돼. 어차피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뭐 한 2, 3개월 불고 때려치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있으신가요? 네. 6개월, 1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박자기를 틀어놓고 꾸준하게 하시면 100% 좋아요. 그래서 박자기를 뭐 그 연습 때마다 계속 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케일 연습, 데니규레이션 뭔가 집중할 때 연습을 딱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 메트로놈 친구가 되어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10번 이거 되게 중요한 연습식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봐라. 왜냐면 우리 회원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음악하면서 자꾸 앞만 보고 뭐 앞에 간 사람 보고 난 저렇게 언제 잘하냐 이렇게 아니 본인이 지금 온 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지금까지 해서 옛날에 빽빽 소리도 못 내고 이거 할까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이거 악기 해서 포기하면 어떠지 이거 소리도 못 내면 어떠지 그때가 옛날 같은데 앞만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거 야 소리도 내지 노래도 하지 옛날에는 이거 손가락 안 돌아갔던 것도 하게 되고 옛날에 비브라토 못했는데 비브라토 밴딩도 그때는 진짜 안 돼서 하게 되고 한 거를 봐야 이게 자꾸 업이 되는데
저 사람은 진짜 저 색소폰도 진짜 잘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음악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가지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많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0가지 이것만 지켜도 될 거라 생각하고 다시 이제 10가지를 좀 정리하자면 저는 음악이라는 거는 가장 음악의 본질, 음악의 여러분들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 음악이론 책에 처음 나오는 이성찬 교재가 있어요. 이성찬이라는 서울대학교 아마 교수가 쓴 그거는 음악이론 되게 클래식 하는 친구들이 아니 그게 아마 70년대부터 항상 음대를 가기 위한 사람들이 필수 교재예요. 거기면 음악 뭐 악보론 악기론 뭐 그런 어떤 음악에 대한 악상 기호라든지 설명이 잘 책인데 거기 첫 페이지 첫 줄이 딱 나와요. 음악이란이라고 딱 나와요. 음악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시간적인 예술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음악이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예술가예요. 내 감정, 어떤 뭐 노래를 열애를 불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빠져서 그 감정에 또 치우쳐서 하고 또 기쁜 노래. 뭐 내가 둥지라는 노래를 부른다. 뭐 여행을 떠나야 노래 부르면 나 기쁜 마음을 불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회원님들 누가 말하지 않지만 진짜 기쁘게 부르면 아유 듣는 사람도 되게 기쁘거든요. 또 흥이 나고. 근데 막 아무리 잘해도 막 얼굴 막 키우고 막 하면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래도 그렇잖아요. 막 즐거운 노래만 인상 팍 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즐겁게 막 몸도 흔들고 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이제 음악의 본질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냥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거. 아마추어 분들은 특히나 프로들은 잘하냐 못하냐 너가 소화를 했냐 못하냐 막 따지지만 아마추어 분들 얼마나 즐기냐 즐겁게 하느냐 그게 좋은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가야지. 저 사람들 잘하는 손가락도 잘 들어가네. 아니 손가락 잘 들어가는 거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다르거든요. 못 안 들어가도 감정을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소폰 연습을 꼭 알아야 연습식 꼭 알아야 10가지 팁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뭐 일단은 뭐 이 팁대로 내가 연습할 때 조금만 하다 보면 더 빨리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